다른 영상과 이 영상의 차별점은 저는 국가직과 지방직을 모두 근무해 봤습니다. 지방직 같은 경우 경기도 내에 3개 시청에서 약 4년 동안 근무하였고,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1개 기관에서 약 7년, 현재까지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다. 즉 카더라가 아닌 제 경험담입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, 거주지 안정성. 이걸 단순히 집에서 다니느냐 아니면 타지 생활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국가직 지방직을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됩니다. 결혼 또는 육아까지 고려를 해야 합니다. 물론 결혼과 육아 생각이 없다면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,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지방직이든 국가직이든 그 직장 내에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. 지방직은 상관이 없는데 국가직끼리 결혼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애를 누가 키웁니까? 월급이라도 많으면 외벌이를 해도 괜찮을 텐데 그것도 힘들고, 사람을 쓰자니 그 또한 힘들고, 정말 국가직의 큰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주말 부부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주말이라도 100% 보장이 되냐?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있는 곳은 돌아가면서 주말에 근무를 해야 합니다. 정말 가끔은 집에 못 가는 주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단어는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이지만 이런 문제로 여러분의 배우자와 답이 없는, 끝없는 싸움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듣다 보니 이상하시죠? 아니, 이런 단점이 있다면서 왜 당신은 지방직을 나왔습니까? 이제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업무 폭의 차이. 지방직은 업무 폭이 넓고 국가직은 상대적으로 좁습니다. 여러분들 그 국가 조직 보시면은 무슨 부 이렇게 쭉 있죠. 근데 지방직에서는 한 명이 여러 개의 부 또는 과가 소관하는 업무를 해야 합니다. 그런데 국가직은 좁아요. 내가 그 부의 공무원이거나 내가 그 부 자체이거나 그냥 거기 직원이란 얘기죠. 또는 그 부의 하위 기관이기 때문에 좁습니다. 제가 특히나 지자체에서 스트레스 받았던 이유는, 저희 다른 영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약간 더 업무를 깊게 파는 스타일입니다. 그런데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한테 이런 구조는 너무 힘듭니다. 남들보다 야근도 정말 많이 해야 되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. 그 다음 세 번째, 각종 동원.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지역 행사, 폭설, 폭우 등등 동원되는 게 참 많습니다. 특히 이 지역 행사, 제가 경기도에 시청 3곳에서 근무했다고 말씀드렸죠. 그 중에 한 곳은 참 행사가 많았습니다.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, 지금도 그렇지만 그 공무원들은 초과 근무가 일반적으로 4시간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. 그래서 토요일이었는지 일요일이었는지 등판에 크게 땡땡시청이라고 쓰여 있는 조끼를 입고 행사 도우미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이런 잡일을 하고 있었습니다. 여튼 최저시급도 못 받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시민님께서 예를 들어 그때 그 시장님의 이름이 홍길동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 시민님께서 지나가면서 너네 길동이 밑에서 일하는구나 이러시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과 그 시민님과 그 길동 시장님이 어떤 관계인지 이런저런 말씀을 내려다보면서 하시더라고요. 쪼그려 앉아서 설거지하고 힘들어서 풀밭에 쉬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또 지나가는 시민님들께서 대학생이셨어요. 두 분이 오셔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. 거절할 수 있습니까? 이 시민님이 원하시는데 당연히 해야죠. 최저시급도 못 받고 쪼그려 앉아서 설거지하고 인터뷰 원하면 또 해드려야 되고. 해드렸습니다. 다 끝나더니 고맙다 이런 게 아니고
어서 가서 일하셔야죠. 그래서 저희가 저희 정말 열심히 일했고 잠깐 쉬고 있습니다. 라고 좋게 얘기했는데도 어서 가서 일하셔야죠. 라고 뭐 다그치시는 건지 나무라시는 건지 차마 거기서 시민님들 때문에 저희가 쉬지도 못했지 않습니까? 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습니다. 아마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. 제가 또 다른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역 행사의 일종이죠. 뭐 행사의 일종에 동원돼서 원치 않는 동원이었지만 이게 시민님들을 모시고 가야 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. 제 다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뭘 파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 아부 이런 거랑 거리가 멉니다. 여튼 시민님들을 모시고 가서 사무적으로 행동해야 됐다고 할까요? 호칭도 제가 선생님 이랬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. 선생님이 뭐야 선생님이 승진하고 싶으면 아버님 하면서 좀 해야지. 제가 일단 승진하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고 그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.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말로 저는 들리는데 네 번째, 지방직은 민원의 최일선입니다. 이게 저한테는 단점이라고 느껴지는데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. 제가 정말 지방직을 거주지 안정성이라는 그렇게 강력한 장점이 있었음에도 그만뒀던 가장 큰 이유죠.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. 이게 몇 년 전 얘기니까요. 그건 감안해 주시고 일단 제가 경기도에 3개 시청이 있었는데 이 3개의 시청 중에서 2개 시청은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로 참 이런저런 물건을 파는 상인분들이 자주 오셨습니다. 대뜸 들어오셔서 책상에 물건을 막 놔요. 아니면 등에 등받이를 막 꽂습니다. 꽂으면서 기대봐. 기대면 등허리가 시원해. 기대봐. 마치 예전에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 갑자기 무릎에 막 뭘 올려놓습니다. 그냥 그러고만 가시나요? 물건을 안 사면 간혹 욕설을 하십니다. 면전에서 욕을 하기도 하지만 전화로는 정말 욕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 내가 누군지 알아. 이게 뭔 소리냐면 아까 그 지역 행사에서 내가 말이야 길동이랑 어떤 관계야 이제 그런 연장선일 수 있습니다만 제가 마지막 시청에서 일했을 때 그 시군이 서울 바로 옆이었습니다. 제가 어떤 전화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 동일한 얘기를 들었는데 대뜸 전화 와서 막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형님이 땡땡땡 대통령 오른팔이야. 제가 이 말을 각기 다른 사람한테 한 2번 들었습니다. 모르겠습니다. 그 대통령이 오른팔이 여러 개란 말인지 아니면 어떤 형님이라는 큰 존재가 있는 것인지 적어도 제가 국가직에 와서는 하나의 기관에서만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불평 불만을 하면서 일단은 붙어 있는 거죠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국가직 지방직 중에 뭐가 좋다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성향상 지방직이 맞지 않아서 국가직으로 온 경우일 뿐이고 국가직과 지방직을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.